자, 이번에는 앞에서도 많이 사용했죠.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접근 지정자의 정의죠. 외부에서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하는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경우에 사용하는 지정자가 이제 접근 지정자죠. 자, 밑에 보면 접근 지정자 종류가 있죠. 자, 이때까지 우리 많이 썼죠. 퍼블릭 우리 앞에 클래스명이나 아니면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 앞에 퍼블릭으로 쭉 이제 붙여서 썼죠. 저 의미가 있죠.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거죠. 클래스나 아니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메서드가 있죠. 메서드 앞에 퍼블릭으로 쓰면 이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으로 지정된 멤버는 다른 클래스의 메서드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자, 프로텍티드가 있죠. 프로텍트 같은 패키지 폴더라 그랬죠.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와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만 접근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 앞에 상속할 때 제가 잠깐 언급드렸죠. 자, 특히 멤버 변수 앞에 프로텍티드라고 지정을 하면 그 멤버 변수는 같은 패키지나 아니면 다른 패키지라도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랬죠. 뭐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이제 부모 클래스나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주로 프로텍트드로 많이 지정을 하죠. 자, 그리고 디폴트 지정자가 있죠.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만 접근 가능하죠. 우리 패키지 했죠.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만 디폴트로 지정한 멤버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디폴트라는 그 접근 지정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특히 멤버 변수 앞에 아무것도 안 써주면 그게 디폴트 지정자죠. 자, 그리고 프라이빗가 있다.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죠. 우리 앞에서 했죠. 자, 보면 이제 그 그림으로 각 접근 지정자의 접근 범위죠. 자, 보면 퍼블릭, 자, 부모 클래스의 퍼블릭으로 선택했으면 같은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모든 클래스에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죠. 퍼블릭이니까. 자, 그리고 옆에 보면 프로텍티드죠. 프로텍티드라고 지정하면 자,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든 자식 클래스든 상관없죠. 다 접근이 가능한데 다른 패키지에는 보면 상속관계에 있는 자식 클래스만 접근이 가능하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죠. 자식 클래스라도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접근이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프라이빗는 자기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각각의 지정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죠. 자, 클래스는 접근 지정자 중에 퍼블릭하고 디폴트만 사용 가능하죠. 자, 그리고 멤버 변수, 생성자, 멤버 메서드는 모든 접근 지정자를 다 사용할 수 있죠. 앞에서 배운 네 가지. 자, 근데 지역 변수는 접근 지정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변수 우리 앞에서 했죠. 메서드 내에서 선언된 변수죠. 메서드 내에서 선언된 변수는 접근 지정자를 사용할 수가 없죠. 자, 보면 접근 지정 사용해가 있죠. 자, 펄슨이라는 이제 클래스 퍼블릭으로 선언됐죠. 자, 클래스 이름 앞에 이제 퍼블릭.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지정자는 퍼블릭하고 디폴트죠. 아무것도 안 써주면 디폴트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이행부터 이제 멤버 변수의 접근 지정자를 지정하고 있죠. 네임에서 앞에 보면 퍼블릭이죠. 자, 요 네임이라는 그 변수는 모든 클래스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겠죠. 에이지는 프로텍티드죠.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나 아니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어드레스는 프라이빗. 그 어드레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이 펄슨 클래스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컴퍼니나 아무 접근 지정자가 사용되고 있지 않죠. 디폴트 접근 지정자죠. 자, 디폴트 접근 지정자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죠. 자식 클래스라도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죠. 자, 다음은 이제 실제 접근 지정자 사용 예제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죠. 좀 네임이 앞에 아무 접근 지정자가 없죠. 자, 접근 지정자가 없으면 디폴트라 그랬죠. 자, 그리고 그레이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됐죠. 자, 그리고 자, 보면 스튜던트라는 생성자 앞에 보면 퍼블릭으로 지정됐죠. 자, 그러면 생성자도 퍼블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서 자유롭게 생성자에 접근해서 이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 생성자도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면 다른
그 옆에 있는 이런 그 다른 실행 클래스죠. 실행 클래스에서 뉴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객체 생성을 못 하겠죠. 접근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오행에 이제 스튜던트가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생성자에 접근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보면 get grade도 퍼블릭으로 됐죠. 퍼블릭이니까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보면 new student에서 스튜던트 생성자죠. 생성자는 퍼블릭이니까 접근이 가능하죠.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제 메모리에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행에 보면 이제 메모리에 생성된 네임하고 그레이드의 변수에 접근을 한다 이거죠. 자 보면 S1에서 바로 점 연산자로 바로 지금 name이라는 변수에 바로 접근을 하고 있죠. 이제 직접 접근이죠. 직접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 써주고 이제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멤버 변수나 멤버 메서드 이런 지금 name에서 지금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바로 접근한다 이거죠. 자 여기 이제 가능하다 이죠. 왜냐하면 name이 지금 디폴트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겠죠.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디폴트로 선언된 변수 멤버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죠. 접근하니까 이름은 홍길동이겠죠. 우리 생성자 호출 때 홍길동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자 6행에 보면 s1.grade s1을 이용해서 grade라는 변수에 또 직접 접근을 하죠. 자 이거는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grade는 프라이빗니까 직접 접근이 안 된다 이거죠. 다른 클래스에서 우리 앞에서 했죠. 자 그러면 이제 grade에 접근하는 방법은 자 보면 grade의 값을 가지고 오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구행에 보면 public에서 get grade에서 return grade에서 grade 값을 그레이드에 저장된 값을 이제 호출하는 것을 반환하죠. 그러면 실행이 있는 것처럼 S1 getGrade에서 간접 접근을 하는 거죠. getGrade는 퍼블릭이니까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죠. 그러면 접근하면 당연히 getGrade는 같은 클래스에 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레이드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레이드라는 프라이빗으로 지정된 변수의 값을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간접 접근을 하는 거죠. get set를 써서 간접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의 학년은 3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는 이제 개념 중에 이제 캡슐라라는 개념이 있죠. 그 개념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캡슐라도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죠. 근데 우리 가정은 일단은 이제 이제 입문자 과정이니까 이제 중요한 개념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캡슐화의 정의죠. 접근 지정자를 사용해서 클래스의 멤버나 메서드에 접근하는 방법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동작 및 관리되도록 한다. 그죠? 자, 캡슐화를 함으로써 이제 사용자의 임의적인 조작 배제, 기능 사용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죠? 캡슐화의 기능은 자, 우리 현실에서도 이 캡슐화와 비슷한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자동차 운전하는 그 이제 과정이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은 그 자동차도 그 이제 복잡한 뭐 기계공학적이나 뭐 전자공학적인 그런 기술이 있어서 복잡한 과정으로 자동차가 이제 운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뭐 일반 그 여러분이나 저나 저 같은 일반 운전자가 이런 당장 이런 뭐 복잡한 이런 기술을 알고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이제 문 열고 안전벨트 매고 이제 키를 꽂아 가지고 이제 돌리면 시동이 걸리겠죠. 시동이 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엑셀을 밟아서 이제 주행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자동차라는 복잡한 어떤 기계라도 실제 사용자는 이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일정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 방법을 일정하게 해서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고 사용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 일종의 캡슐화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해야지 자동차를 쉽게 운전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죠. 당장 그 이제 운전자한테 자동차의 세부적인 기술을 알고 세부적인 작동 방법을
뭐 알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이제 운전을 뭐 전문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이러면 자기가 뭐 튜닝한다 그러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자동차를 좀 더 이제 최적화시켜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고 전문적으로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실제 일반인은 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일정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해주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사용하는 방법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거죠. 캡슐화도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클래스의 어떤 그 데이터나 어떤 기능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제 임의로 이제 사용자가 접근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하면 그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통일성이 유지가 안 되겠죠. 우리 자동차 이 운행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떤 클래스의 기능이나 아니면 클래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이런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일관성 있게 제한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훨씬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유지 관리도 훨씬 편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캡슐하라는 이제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자 우리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도 이제 코어를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뭐 일반 그 회사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자신의 핵심적인 기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개발을 하는데 그 이제 그 외에 이제 기능은 이제 외주를 많이 준다 이거죠. 외주를. 자, 외주를 주면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 외주 준 그 제품을 납품받아서 바로 지금 핵심 기능하고 바로 이제 바로 연동해 가지고 바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감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외주를 주겠죠. 자, 미리 다 이제 이런 외주 주는 기능도 다 이 그 회사에서 다 이제 설계를 하고 다 이런 식으로 외주를 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납품을 받으면 바로 말 그대로 이제 메인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바로 이제 미리 정해 놓은 방법대로 일정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서 사용을 한다 이죠. 그런 개념이 캡슐화죠, 캡슐화. 자, 그런 식으로 쓰이는 이제 그 전형적인 애가 우리 뒤에 가면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대해서 배우죠. 거기에 보면 JDBC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 개념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캡슐화를 사용한 그런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캡슐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캡슐화 사용 전 예제죠. 보면 데이터.java에 데이터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래스다 이거죠. 보면 저 xy가 퍼블릭으로 쓰는데죠. 밸류도 퍼블릭이다 이죠. 퍼블릭이니까 xy 밸류 멤버 변수는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어디서든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예제는 데이터라는 이제 클래스 인스턴을 생성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리드가 지시를 하기를 밸류라는 그 멤버 변수에는 기존의 xy 값의 합을 항상 저장하라.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리드 밑에 이제 각각의 이제 개발자 ABCD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개발자는 이제 이 프로젝트 리드하고 그 오랜 기간 많이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기능을 구현하면서 이제 지시한 대로 이제 그 밸류에 xy의 합을 저장한다 이거죠. 데이터 D는 new 데이터에서 데이터 인스턴스 메모리 만들겠죠. 그러면 메모리 xy 밸류에서 멤버 변수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D 직접 접근을 하죠. 지금
이제 데이터라는 클래스에 xy 밸류가 퍼블릭이니까 이번에는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d.value는 해서 더한 값을 저장하니까 d.x 더하기 d.y에서 더한 값을 밸류에 저장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 A라는 개발자도 이제 똑바로 이제 지시한 대로 똑바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A라는 개발자는 d.value 해가지고 지시한 대로 d.x 더하기 d.y에서 value에 분명히 x 더하기 y라는 값을 저장을 했는데,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value에는 우리가 x 더하기 y 값이 항상 value에 저장한다고 100% 이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A라는 개발자는 자기가 이제 맡은 부분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B라는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했다 이거죠. 그죠? 이제 프로젝트가 크니까 프로젝트를 이제 기능별로 나눠서 개발을 하니까 밑에 있는 소스는 이제 B라는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죠. 자, 또 똑같이 메인에서 new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만들고 난 다음에 XY에서 밸류가 하면 이제 메모리에 만들어지겠죠. 데이터 인스턴스가. 그리고 자, 사람은 실수를 한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소스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밸류에는 x 더하기 y를 더한다 이런데, 자, 이 소스가 점점 많아지면 고의적이 아니라도 사람은 실수하니까 B라는 개발자는 또 온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d.value는 해서 d.x 곱하기 d.y, 그러니까 value에는 이제 직접 접근을 하니까 x 곱하기 y 값이 저장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스 양이 적으니까 뭐 당연히 터닝 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실제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실제 개발을 하면 소스량이 보통 클래스 하나에 보통 몇백 줄, 몇천 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을 하면 항상 value라는 값은 항상 x 더하기 y가 들어간다고 보장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겠죠. 직접 접근을 하니까.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을 하면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불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value에 x 더하기 y 값이 저장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작업을 하다가 이제 또 PM이 지시를 하기는, ABCD 개발자한테 지시를 하기는 이번에는 value에 x 곱하기 y 값을 이제 저장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단순 생각에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행해 있는 것처럼 d.value는 d.x 더하기 d.y인데, 그럼 더하기를 다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오행처럼. 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스량이 적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실제 개발하는 이제 클래스의 소스를 보면 소스량이 엄청 많다 그랬죠. 그러면 또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이걸 다 바꿔줘야 된다 이죠. 자, 찾아가면서 바꿔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실수로 그렇죠, 지나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쳐 버리면 또다시 밸류의 값이 x 곱하기 y 값이 저장됐다고 보장을 못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관리도 이런 식으로 일일이 직접 접근해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면 관리도 불편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서 자동차를 예를 든 것처럼, 자동차 운전할 때는 특히 그, 그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나 이런 사람은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세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에는 되레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 사용자한테는 아예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딱 정해 가지고 요렇게만 사용하라 그런 뜻이죠. 캡슐화 의미도 비슷하다 이거죠. 자, 다음은 이제 실제 이번에는 캡슐화 기능을 사용한 그 예제죠.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 value라는 요 이제 변수에는 이제 직접 접근을 못하게 한다 이거죠. 자, 보면 자 이번에는 xy에서 프라이빗 value에서 프라이빗, 이번에 xy 밸류가 다 프라이빗죠. 프라이빗니까 자 사행처럼 d.value에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프라이빗니까
다른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밸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 밑에 보면 getValue 해가지고 getValue는 퍼블릭으로 돼 있죠. getValue를 통해서 접근하라 이거죠. getValue 하니까 호출하면 이제 당연히 getValue는 퍼블릭이라도 같은 데이터라는 클래스하고 같은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xy 밸류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getValue에서 보면 호출하면 자 밸류는 x 더하기 y에서 밸류에 x 더하기 y 저장하고 리턴 밸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간접 접근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사행처럼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을 하면 오류를 발생시켜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행처럼 int 밸류는 d.getValue와 호출하면 말 그대로 밸류라는 변수에 x와 y의 값을 저장하려거든 항상 getValue를 호출해야 되는 거죠. getValue 간접 접근을 하니까 이제는 밸류에는 항상 x 더하기 y의 값이 저장된다고 이번에는 보장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간접 접근을 하면 유지 관리도 훨씬 편하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getValue에서 지금 밸류에 x 더하기 y 값을 저장하는데 자 또 PM이 밸류에 x 곱하기 y 값을 저장하라 이러면 육행에 있는 요 밸류는 x 더하기 y 요걸 그냥 x 곱하기 y라고 고쳐줘 버리면 이번에는 getValue를 호출하면 어떤 소스에서인지 getValue를 호출하면 이번에는 밸류에는 x 곱하기 y 값이 저장되겠죠. 유지 관리도 훨씬 편리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나 어떤 기능에 접근하는 그 이제 과정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다른 쪽으로는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 경로를 딱 정해 놓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밸류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100% 확실하게 저장이 된다. 이런 걸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캡슐화라는 의미는 우리 앞에서 배운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변수에는 결국 데이터가 저장되겠죠. 데이터나 어떤 기능은 메서드겠죠. 기능에 접근하는 방법을 일관성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럼으로써 소스 구조나 그 소스의 가독성이 훨씬 일관성 있게 되면 좋아지겠죠. 자, 다음은 우리 get set를 통한 이제 접근 방법이죠. 자, 우리 앞에 클래스 기능을 학습하면서 우리가 분석 설계한 이제 클래스의 속성, 멤버 변수죠. 속성에 접근할 때는 항상 get set를 이용해서 접근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죠. 보면 public 클래스 멤버라는 클래스죠.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클래스다 이죠. 자, 회원은 이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도 입력하고 이름도 입력하고 쭉 이제 그 입력 항목이 있죠. 그 입력하면 자 주민이라는 변수에는 주민번호가 저장되겠죠. 주민번호. 그리고 이름에는 이름 정보가 저장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주민하고 네임은 프라이빗으로 선언됐죠. 프라이빗해요. 자, 프라이빗으로 선언되니까 이제 직접 접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죠. 퍼블릭 스트링 get 주민 말 그대로 주민번호를 리턴하라 이거죠. 그리고 set 주민에서 입력한 주민번호를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멤버 변수 주민에 이제 세팅을 하라. 그런 의미죠. get name, set name도 똑같은 의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라이빗으로 우리가 각각의 이제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지정해 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간접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자, 주민이나 네임은 퍼블릭으로 선언했다 이거죠. 퍼블릭. 그러면 이제 직접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set 주민 해서 이제 주민번호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지고 올 때 직접 접근을 하니까 바로 주민번호를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근데 주민번호는 요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유출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를 바로 가지고 오면 이제 사용자 정보 보안이나 이런데 안 좋은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런 멤버 변수에 저장된 그런 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간접 접근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get 주민 하면 지금은 그냥 주민번호를 리턴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get 주민 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주민번호를 가지고 올 때는 뭐 뒷자리 번호는 뭐 별표 처리를 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는 getter set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좋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getter set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근데 자 이제 기본은 이제 우리가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는 get set를 이용해서 접근하는데, 자 근데 get set를 이용해서 접근했을 때 좋은 점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접 접근하니까 이제 데이터 보호나 이런 점은 좋다 이거죠. 근데 get set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나쁜 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제 쭉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쭉 분석 설계를 해보니까 그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이 기능은 그렇게 이제 그 멤버 변수에 그 이제 데이터나 그런 게 그렇게 뭐 별로 보안이나 이런 게 별로 보안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게트 세트로 일일이 접근하면 속도도 느리고 해서 불편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그런 경우에는 직접 접근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접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클래스의 멤버 변수라고 무조건 getter set를 이용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뒤에서 예제를 해보니까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보안이나 다른 그런 중요한 그런 이슈는 없다 이거죠. 이슈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빨리빨리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다. 이라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접근 지정자를 뭐 디폴트나 아니면 퍼블릭으로 선언해 가지고 직접 접근해서 사용하면 훨씬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getter set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직접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잘 분석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걸 선택해서 구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접근 지정자를 이용한 토지세 구하기죠. 자 이걸 보면 자 우리 앞에서 사용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세 구하는 예제 여러 번 했죠. 그 예제죠. 이제 문제는 같은데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이제 토지세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랜드.자바에 랜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 랜드라는 클래스에 보면 랜드 타입 이제 토지에 대한 토지 종류죠. 건물이 있는 토지나 없는 토지냐. 자 그리고 랜드 언더바 사이즈가 이제 건물의 면적이죠. 그리고 랜드 온 이어가 이제 건물 소유 기간이죠. 자 보면 자요 랜드라는 클래스에 보면 사용자가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유자의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저장된다 이죠. 앞에 보면 지금 클래스의 멤버인데도 앞에 보면 프라이빗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죠. 디폴트라 있네요. 디폴트.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6행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 생성할 때 인스턴스 생성할 때 생성자로 준 값으로 멤버 변수를 초기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랜드 유틸.자바에 이제 이제 토지세를 계산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이행해 보면 calc land text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랜드 클래스 타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자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 엘러는 랜드 클래스 인스턴스가 전달되는 거죠. 인스턴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든 클래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L로 이제 랜드 클래스 인스턴스가 넘어오니까 L은 랜드 클래스 인스턴스를 가리키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토지세를 계산하는데 보면 자 파랭에 보면 if에서 L.랜드 언더바 타입 랜드 언더바 타입이라는 변수에 바로 접근하죠. 자 우리 앞에서는 인스턴스에 각각의 변수에 접근할 때는 getter set를 이용해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바로 접근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자 랜드 클래스의 이제 변수들이 다 디폴트죠. 디폴트니까 같은 패키지에서는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죠. 자 그리고 자
요 바로 접근한다는 의미는 이 랜드 언더바 타입이나 랜드 언더바 사이즈 이런 매개 변수에 저장된 값은 그렇게 보안이나 그런 거 가지고 올 때 이제 보안이나 뭐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직접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오면 된다 이거죠.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바로 직접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제 매개 변수로 넘어온 랜드 언더바 타입, 랜드 언더바 사이즈, 랜드 언더바 온 이어라는 값을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은 계산하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을 하면 좋은 점이 실행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빠르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그냥 값을 가지고 와서 그냥 사용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우리 앞에서 있는 것처럼 내 땅의 정보, 당신 땅의 정보. 자, 그걸 이제 변수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자, new land util에서 앞에서 본 land util 객체를 메모리에 만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랜드 클래스죠. my underbar land에서 new land에서 내 땅의 정보, 내 땅의 타입, 내 땅의 면적, 내 땅을 소유한 연한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 값으로 전달해서 랜드 인스턴스를 만든다 이거죠. 그걸 my underbar land 변수에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있죠. my underbar land가 랜드 인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가리키겠죠. 여기에는 요 세 개의 변수에는 내 땅의 정보 1, 25,005가 각각 저장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calc 랜드 텍스 메소드 호출을 하면서 my underbar land 요 변수를 자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당연히 my underbar land는 참조 변수니까 참조 변수를 전달하면 우리 메소드에서 해죠. 당연히 우리 앞에 있는 참조 변수 L은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요 랜드 인스턴스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L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L을 이용해서 직접 접근을 하는 거죠. 내 땅의 정보에 해당되는 값이 이제 정보로 사용돼서 이제 말 그대로 내 땅에 대한 토지 소유세를 구해서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6행에 보면 new land에서 이번엔 당신 땅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의 초기 값으로 입력을 해서 랜드 인스턴스를 또 만들겠죠. 만들어 가지고 자, 이거는 your land겠죠. your land. 그리고 난 다음에 calc land 텍스 호출하면서 이제 이 your land가 가리키는 인스턴스 인자를 또 전달하면 또 이번에는 L이 당신 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랜드 인스턴스를 가리켜서 이제 쭉 계산을 해가지고 당신 땅에 대한 토지 소유세, 토지 보유세를 이런 식으로 출력해 준다 이거죠. 자, 이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랜드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바로 이제 디폴트로 선언이 돼서 바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변수에 getter setter를 이용해서 간접 접근을 할지 직접 접근을 할지 잘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제 그 상황대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